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공판 준비기일인데 오늘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주영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도 해드렸지만 네. 본격적인 공판을 앞두고 이제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네. 오늘은 예외적으로 원래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가 보통 참석을 안 해도 되는데 네. 패터슨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서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핵심 증인 신청하는 문제가 오늘 아마 정리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변호사 그리고 검사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툴 것인지에 대한 약간 개괄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패터슨이 우리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통역사가 한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원래 공판 준비기일이면 보통 좀 빨리 끝나거든요. 오전 중에 끝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통역사가 그걸 패터슨한테 전달하고 패터슨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다시 또 통역을 하기 때문에 네. 평상시보다는 좀 약간 2배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저희 기자도 지금 그 안쪽 재판정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재판정에 한 100명 정도 100석 이상의 방청석 자리가 있는데 꽉 들어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자의 어머니, 73살 고령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그 증인으로 나선다는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또 그 재판정에 지금 착석을 해서 보고 있는데 네. 서로 반대편 좌석에 지금 앉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만 한 가지 뉴스 속보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차남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임 결정은 불법이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앞서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까지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검찰도 18년 만에 다시 지금 재판을 벌이는 만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공소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에드워드 리하고 패터슨하고 공모해서 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로 돼가지고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범으로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드워드 리는 피고인으로 기소를 안 하고 네. 대신 제가 볼 때는 패터슨의 공소장의 범죄 사실에다가 네. 에드워드 리도 공모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은 네.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지금 저희 재판장 안쪽에 저희 기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검사의 이제 말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그러니까 패터슨을 지목을 한 거겠죠. 피고가 칼로 찔렀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 입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그 안에 3사람이 있었는데 조중필 씨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범인이다. 다른 사람일 수는 없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혈흔에 대한 얘기를 우선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피해자 상처로 인해서 이제 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패터슨 같은 경우에 머리, 손 그리고 옷 전신에 거의 피를 뒤집어 썼다고 지금 검사가 얘기를 했고요. 네. 다만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아마 지금 공소장이 공개가 안 돼서 공동정범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에드워드 리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말에 따르면 신발 등에 아주 소량의 피만 묻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패터슨의 범행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범행 근접 시간, 검사가 표현하기를 근접 시간에 피고 패터슨으로부터 이제 주변 친구들 2명한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제 서서히 증인으로 세워서 네. 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네, 검찰이 지금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사실 과거에도 있었던 내용 중에 몇 부분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리에게 그 당시에는 살인 혐의 적용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던 걸까요? 그 당시에 수사 검사는 아마 이제 경찰에서 에드워드 리하고 패터슨을 공동정범으로 송치를 했는데 네.
이 부검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 숨진 조종필 씨가 체격이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 중에서 칼을 9군데나 찔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범인일 것 같습니까? 다 같이 피를 묻었지만은 조종필 씨가 체격이 크기 때문에 조종필 씨보다 체격이 큰 사람이 아마 범인일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부검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검사가 제가 볼 때는 필이 꽂혀가지고 패터슨이 에드워드 리보다는 체격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패터슨이 범인이 아니고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이다 해가지고 기소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네. 패터슨은 그 진실 반응이 나오고 네. 에드워드 리가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그거에 몰입을 해가지고 기소를 했고 또 공소유지 검사도 이 수사검사의 그 판단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1심, 2심 전부 다 에드워드 리를 유죄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바뀐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피가 패터슨이 너무 많이 묻어지셨거든요. 네. 그리고 초창기에 이 CID하고 미군 범죄 수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 때도 패터슨이 찌르고 나서 이 흉기도 버렸고 또 이 피 묻은 옷을 갖다가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봐가지고 초기 이 초동 수사를 한 미군 CID 범죄 수사자는 패터슨이 범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 지금 앞서서 그 오종근 기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그 핵심 그 가운데 하나가 증인이 과연 누가 와서 어느 정도의 증언을 할 것인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 증인 핵심 증인이 당시 부검이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에드워드 리가 법정에 출석을 할 것인가 그 여부인데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검찰이 미리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아버지가 법정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기자들한테 그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얘기가 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에 왔고 그 패터슨은 100% 유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예전 재판 그러니까 18년 전에 재판 기록을 보면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에드워드 리 이 아버지의 주장인데요. 네. 그리고 아들은 증인 신문에 참석하도록 자기가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자기는 계속해서 재판을 지켜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아직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됐는데 네. 공동 정범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패터슨과 그 에드워드 리가 공동 정범이다라고 지금 그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경우에 근데 네. 지금 기소는 패터슨만 하고 이미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정범으로 보지만 기소는 하지 않고 그 증언만 듣는 방식으로 지금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에드워드 리의 증언이 네. 상당한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미 그 두 사람 다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이미 그 형량을 어느 정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2번 처벌이 가능할 것이냐. 이번에 만약에 사형 유죄가 확정이 되더라도 살인죄로 유죄가 확정이 되더라도 2번 처벌이 가능할 것이냐.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데 에드워드 리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무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요. 네. 문제는 뭐냐면 패터슨을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이제 패터슨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사가 공판 준비 절차에서 증거를 이렇게 제출하겠다 한 게 나온 게 뭐냐면은 혈흔 분석입니다. 네. 그럼 국내 혈흔 분석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또 혈흔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화장실에서 묻어있던 그 조종필 씨의 혈흔과 네. 그리고 이 옷에 과연 증거물을 지금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패터슨이 입었던 옷에 남아있는 혈흔, 근데 지금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드워드 리의 혈흔, 이걸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의 혈흔 이런 자국이라든가 이 혈흔 분석을 통해서 누가 범인일 가능성이 없다. 이건 감정 증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네. 문제는 뭐냐면 에드워드 리의 진술인데 네. 패터슨은 아마 법정에서 에드워드 리가 범인일 것이다. 범인이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터슨이 봐야겠다. 에드워드 리가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 거기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저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아직 그 추가적인 공개는 안 했지만 네. 또 이제 그 증거로 삼고 있는 게 그 숨진 피해자 조중필 씨가 당시에 뒤에 배낭, 뭐 백팩이라고 그러죠. 네. 요즘에는 그 배낭을 메고 있어서 키가 큰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배낭을 잡고 하면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흉기를 휘두를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배낭을 과연 메고 있었느냐 안 메고 있었느냐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 숨진 조중필 씨가 그 화장실에 왜 갔냐면 여자친구를 어디 데려다 주려다가 잠깐 틀린 건데 네. 그 여자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에드워드 리도 오늘 그 아버지한테 한 얘기를 보면 배낭을 맸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패터슨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 형량이 가능할까요? 에드워드 리가 징역 20년 받았거든요. 2심에서 무죄됐지만은 저는 20년 이상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판 과정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